자,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고르라고 하어 있습니다. 옳은 걸. 자,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요. 틀린 걸 고르는 것보다. 자,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답 보고 갈까? 3번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3번 답부터 먼저 봅시다. 옳은 게 3번이에요. 자, 3번 상법상 한 명에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나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시대 상황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상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이 적어졌죠. 20%대까지 줄어들었죠. 그죠? 행정소송법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다. 아무튼 회사 법인세법상 법인세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문을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받는다. 자, 한번 나머지 틀린 보기 봅시다. 1번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자, 우리 법인과 자연인으로 나누잖아요. 그지? 법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국세기본법에서 그래서 법인격을 부여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그지? 자연인은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그지? 근데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 거지. 이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있지. 그지? 국기법에 의해서. 이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표현한다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 이건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그래서 1거주자 혹은 공동사업으로 본다고.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 소득세법 시간에 하게 될 거야. 이건 소득세법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인세법이라고. 여기 아무튼 법인으로 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이런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봐.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니까 구분해 봅시다.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비영리니까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그리고 내국이니까 모든, 그지?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되죠. 그죠? 또 뭐 있어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즉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세요.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일반 개인처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신탁의 경우 신탁 재산을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에 귀속되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수익자,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되는 수익자가 신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봐가지고 법인세 납세 의무자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그렇죠? 신탁 재산을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조문을 보고 법인으로 의지하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맡겨놓은 그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법인세를 뗀다라는 개념이지. 원칙적으로 신탁은 그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법에 열거된 그 신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그 수익자한테 과세를 하지. 물론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은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소득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된다 했지.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된다고.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없고 외국의 본점,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외국의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 관리 장소, 유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이 무슨 소리야? 상법을 공부해서 모른다고.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우리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에 했다고. 근데 외국에 있다네? 그럼 외국법인인 거야.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틀린 거야. 그렇죠?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런 거는 책임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한 명회사 합자회사에 존재하는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존재하지만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존재하는 유한책임사원, 주주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을 접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다 생소한 거예요. 과거에는 상법을 95%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별도로 언급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발라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5번. 내국법인은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발행 주식의 80%를 보유하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나? 그럴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연결이라 하거든. 연결. 자, 이걸 연결이라 그래. 연결. 과거에는 연결을 하는 경우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때 직간접적으로 (100% 보유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 기준이 90%로 완화됐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80%가 아니라 90%가 돼야 돼. 90%에 연결 납세 방식. 연결 납세 방식은 1차 대비 목적으로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면 회계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회계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고급 회계라고 부르는 파트. 고급 회계라고 부르는 파트는 뭔가 높아서 고급이 아니라 영어를 그냥 어드밴스드를 번역을 해서 고급 회계야. 그럼 중급 회계까지는 한 개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고급 회계는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를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지? 이때 금융자산일 때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냐,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냐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자꾸 계속 취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 이상 보유하게 됐어. 이상 보유하게 됐다고.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결론적으로 금융자산 기준세에 의하지 말고 지분법이라는 기준세에 의해서 회계 처리해라. 회계 처리해라. 그런데 이걸 90% 이상 갖고 있다더라. 100% 갖고 있다더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연결 혹은 사업 결합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병.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고급회계 영역인데 여러분들 1차 대비 목적으로는 고급회계를 거의 안 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법 강의할 때 합병 분할 그리고 연결 이런 것들은 강의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지만 뭐 보기에 이렇게 등장은 했었다. 그죠? 배운 거에서만 꼭 등장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어떻게 제가 또 고르다 보니까 또 옳은 게 자꾸 나오네. 시험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지배적으로 많아요. 틀린 것을 고를 때는 출제 교수님들이 그럴듯한 오답 보기를 하나 창작해 내시면 되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면 그럴듯한 오답 보기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다 똑같다고. 창작의 고통을 느낄 거라고. 근데 그럴듯해야 돼. 그래야지 변별력이라는 것도 생기거든.
근데 그럴듯한 걸 창작해내려니까 머리를 쥐어짜도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오답보기를 반복하는 경향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답보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응? 저도 문제를 출제해 보잖아요. 사람 문제랑 똑같다고. 창작의 고통이라고. 아무튼 간에 이번 문제도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해답 보니까 4번이 옳다고 되어 있네요. 4번부터 봅시다. 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도 부동산 소득이라는 얘기도 임대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 팔아가지고 양도소득 이런 게 있으면 사업연도를 정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에다가 한 달 내에 신고를 하긴 해야 돼. 옳은 설명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1차 대비 목적으로 이런 조문까지 갖고 하기는 힘들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포기해야 될까? 나머지 보기를 가지고 발라내야지 뭐 어쩌겠어. 그죠? 나머지 보기 가지고 발라내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연도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승인을 받으면 초과가 가능하다? 초과 안 된다 했어. 자,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있었어요? 사업연도를 변경했는데 중간에 낀 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돼 있죠. 변경된 사업연도는 변경 후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사업연도가 1년을 유일하게 초과할 수 있다고. 그거 말고는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신고해야 된다? 아니지. 사업연도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지. 1순위가 뭔데? 1순위 정관상 사업연도 그게 없으면 설립 신고할 때 한 거, 그것도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죠? 그래서 해야 한다. 이게 틀렸다. 말장난 같지만. 동그라미 3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럴듯하다고. 이런 게 응? 국가에서 보는 전문 자격사 시험인데 출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꼴짝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종교 이전이 아니었어요. 종교 1로부터예요. 종교 1로부터니까 9월 말까지가 아니라 3월 말까지인 거예요. 그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면, 그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변경된다 했어. 그지? 별도의 신고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죠? 해다 보니까 4번이 틀렸다 돼 있네요. 2번 같은 문제는 옳은 게 정답이 4번인데 나머지 보기 가지고 충분히 발라낼 수 있었다고. 이런 걸 가지고 책에 없는 내용,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내용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나머지 가지고 발라낼 수 있었으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 핑계밖에 안 된다고. 자, 3번에 틀린 걸 골라라. 4번이 틀렸다 돼 있네.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본점, 주사무소 있으면 내국법인이라 했잖아. 그지? 됐죠? 이거는 뭐 바로 발라내기 쉽네. 나머지는 옳은 보기죠. 동그라미 1번.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서 설립 신고할 때 해야지. 그것도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그라미 2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그죠? 직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이전이 아니라 종료로부터. 동그라미 3번.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 안 하면 굶어 죽는다 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당연히 지지. 동그라미 5번.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법인이라 했다.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자, 4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범위와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또 틀린 거 고르라죠. 그죠? 이제 틀린 것만 쏟아져 나온다고. 해답을 보니까 2번이 틀렸다 돼 있네. 2번이 뭔가? 출자 지분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거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를 보면 멘붕이 온다 그 얘기야. 왜? 1차 시험 때는 비영리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관련된 규정은 거의 안 보고 들어가. 그래서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 강의 자체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도 안 하고. 그럼 2차 때는 이제 세법학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지. 물론 눈물이 나지 암기할 게 많아가지고. 암기할 게.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그 열거된 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출자 지분 양도로 생기는 수입이다. 양도소득이다.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있어.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어쩔 수 없네. 다른 보기를 가지고 또 발라내봐야 되겠네. 그죠? 다른 보기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세 부과한다. 맞는 소리잖아. 그지? 이게 원칙이지. 법인세 4가지. 동그라미 3번. 비영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비영리니까 열거된 수익 사업, 외국이니까 국내 원천. 맞네. 동그라미 4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됐죠? 연결이 되면 다른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형이네. 그래서 연결이 되는 때부터는 합병처럼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부가세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면 법인세법에 근거해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그 행정 절차, 그 전산이 그렇게 구식이진 않다. 됐죠?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또 틀린 걸 고르란다. 틀린 거. 정답을 보니까 1번 틀렸다 돼 있네. 1번. 자, 각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조특법에 따른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이게 맞는 규정이었어. 맞는 규정. 자, 과거에는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 그리고 500억을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이 두 가지 법인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다고. 자기 자본, 자기 자본 500억 초과,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속한 법인, 이 두 개 법인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 규정이 빠졌어. 완화된 거지 이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참고 삼아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룹 아름다운 사람들 금호아시아나처럼 이런 그룹 자산 규모가 이제 5조 원 넘는데 이런데. 됐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소리였다. 나머지 보기 보자. 동그라미 2번에 외국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는 다 있다 했다고. 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지. 되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자녀재산 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자, 이거는 멘탈 무너질 필요 없어요. 실제 기출 문제라서 그렇지. 우리 법인세법 제일 마지막 파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파트에서 공부할 거예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녀재산 가액에서
자기 자본을 차감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그 자기 자본에는 자본금, 잉여금이라는 얘기는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유보를 가감하고 뭐 결손금, 그 발생연대 제한이 없는 결손금인데 유보 그 범위 내에서만 차감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요걸 공부하면 동그라미 3번 보기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4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식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까 했었죠. 동그라미 5번. 비영리 외국법인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국내 원초소득의 범위는 국내 원초소득 중 수익사업, 열거된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이 하나다. 그 열거된 수익사업이 뭐냐? 요건 강의 안 했었어요. 그죠? 2차 때 공부할 거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끌었다가 합시다.